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음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 다음 분포에서 이 앞부분 요 경우의 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여기 이 사례에서 뭐 1, 2, 3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0까지 한 다음에 뭐 빨, 빨, 그다음에 뭐 파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주 이렇게 뽑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야 되잖아요. 어떻게 셀 거냐? 일단 이 10가지, 그러니까 10개를 막 나열을 해요. 1번에는 10개의 그러니까 10가지 경우가 올 수 있겠죠? 2번에도 10가지 그러니까 2번에도 그럼 9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여기 10, 그다음 9, 8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겠죠? 1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 주황 공 2개가 뽑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각각이 10개, 그러니까 10가지 자리에 순서를 바꿔가면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일단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해서 10 팩토리얼만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복되는 게 빨간 공 3개는 뭐 빨빨빨 있거나 빨빨빨 있거나 이렇게 어찌됐건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선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구해버렸으니까 여기에 그런 같은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이 빨간색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 주황 공 2개를 꺼냈다고 해요. 그게 10개의 공이에요. 근데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여기에 공을 배치를 할 때는 1번에 10개가 올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빨간 공 3개가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빨간 공, 예를 들어 빨간 공이 하나가 왔어요. 빨간 공 A라고 할게요. 빨간 공 A. 빨간 공 A가 왔는데 이래서 이렇게 쫙 나열을 했어요. 두 번째는 빨간 공 B가 앞에 왔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지금 제가 A랑 B랑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붙여서 그렇지 사실 같잖아요. 똑같은 빨간 공인데 경우의 수 같아야 되는데 10 팩토리얼,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하는 대로 10 곱하기 9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게 다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희가 중복된 거는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 팩토리얼 나눠주고 빨간 공끼리 같은 경우, 파란 공끼리 같은 경우 나눠주고, 노란 공끼리 같은 경우 나눠주고, 주황 공끼리 같은 경우를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 사건이 일어날, 그러니까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 주황 공 2개를 꺼낼 확률이 이 부분이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막 그렇게 자세하게 막 이해를 하시고 하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뒤에서 이제 저희 과정 중에는 다음 분포를 여기서 소개만 하고 뒤에서 아마 다음 분포를 쓸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화 분포도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저희가 2항이나 4항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행에서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시행이 다음 시행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를 계속 계산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향을 주는 경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바구니 안에 뭐 공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빨간색 공이 50개, 파란 공이 50개 있고 저희서 여기서 10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이때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를 꺼낼 확률 3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7개를 꺼낼 확률이라고 하면 저희 어떻게 할 건가요? 전체는 분모는 100개 중에 10개를 꺼낼 경우잖아요. 이렇게 쓸 거죠. 그리고 분자에는 50개 중에 그러니까 빨간 공 50개 중에 3개를 꺼내고
파란 공 50개 중에 7개를 꺼낼 거야. 이런 경우야 라고 우리 할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바로 초기화 분포입니다. 그냥 별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매 시행이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초기화 분포는 공을 꺼내면은 다음번 공 꺼낼 때는 확률 구조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요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좀 더 정의를 할 땐 이렇게 쓰는데 뒤에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네, 요 부분 다시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네, 이거는 그냥 좀 경우의 수로 좀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느 모임에 5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이 중 여자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는데 여기 5명이 5명인데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3명인 상황이죠. 이 중에 임의로 2명 뽑을 거예요. 임의로 2명. 그러니까 임의로 여기서 2명. 임의로 어떻게 남자나 여자는 모르겠는데 2명 뽑을 건데 그 중에 여자가 1명 뽑혔대요. 그러면 여자 1명, 남자 1명인 경우잖아요. 이런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체 우리가 일단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는 전체 경우분의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따지는 게 확률이잖아요.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경우는 전체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인데 전체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5명 중에 2명을 그냥 어떻게든 2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50 콤비네이션 2가 전체 경우입니다. 근데 사건의 경우는 지금 여자 1명, 남자 1명 딱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2명 중에 여자 2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와 3명 중에 남자 1명 뽑으면 이게 다 설명이 되죠. 이런 경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여자 1명 남자 1명 뽑을 경우 이거 제가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자 2분 남자 3명 계시면 여기서 남자 1명 여자 1명 짝지을 경우 어떻게 구해봐 라고 하면 저희 2 곱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이고 이게 10이라서 확률은 0.6 이렇게 되겠죠. 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20개 중에 5개의 불량품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했을 때 2개의 불량품일 확률은, 그러니까 P 불량품이 2개일 확률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뭐냐 4개를 뽑을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20개 중에 4개를 뽑을 거잖아요. 이게 전체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에 4개를 뽑았는데 2개가 불량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5개 중에 불량품이 5개인데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또 나머지 15개 중에 또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전체 이제 전체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네, 사건의 경우가 분자에 있고 전체 경우가 요 경우죠. 네,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매번이 독립이라서 다음번 영향이 주질 않는데 초기화 분포는 이번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공을 꺼내면 다시 안 집어넣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서 예를 들면 뭐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데 전체 몇 명을 뽑는데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구조를 가진 걸 초기화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속 확률 분포는